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4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이제 두 번째를 하는데요. HBM 콜 논쟁이 많습니다. 신문에 보면 사실상 공급이란 제가 그거는 앞서서 영상을 보냈고요. 근데 지금은 SK나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승자를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은 제 블로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HBM 콜 논쟁, 우리가 지금 봐야 할 진짜 포인트는 뭐냐? 요즘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기는 조금밖에 안 나오죠. HBM4에 대한 인증, 퀄리피케이션이죠. 하여튼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금방 다 그냥 공급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라인이 멈췄다,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누가 먼저 통과했다, 이런 자극적인 신문이 매주마다 몇 개씩 올라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면 HBM 콜은 지금도 계획된 시간표 안에서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통상적인 HBM 콜은 리비전, 수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나 삼성 마이크론이 만든 HBM4를 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될 거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샘플을 이렇게 수만 개를 집어넣으면 통과하는 게 몇 개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극한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엔비디아 콜, HBM 콜은 한 번에 통과되는 시험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테스트를 하면 불량이 발견하겠죠? 또 수정하죠. 리비전입니다. 수정입니다. 그리고 또 재투입하고 재시험하고 이른바 리비전의 반복은 HBM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불량이나 일정제 조정이 곧바로 라인 중단이라든가 전면 재설계라든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이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11월에 이제 그 커스터머 샘플 이제 콜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런 일인 걸로 파악된다. SK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10월 말 11월에 CS 콜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IO 인아웃이죠.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는 속도에 도달하진 못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엔비디아에 들어갔던 몇만 개의 샘플 칩 중에서 생존한 HBM 몇 개 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경제 이제 강예린 기자가 이제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자, 요 사진은 제가 코엑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반도체 대전에 들어갔는데 이 사이즈가 여기까지가 대략 한 1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인지 모르지만 1.1인가 1.2인가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두께는 당연히 1m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물을 이렇게 삼성하고 다르게 이렇게 전시를 해놔서 제가 옆에서 사이드로 찍으니까 마치 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SK는 지금 현재 커스터머 샘플이 콜 진행 중이고 이상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정이 거쳤죠.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샘플 테스트에서 콜 테스트에서 대략 1000시간 그러니까 풀 가동했을 때는 4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날짜별로 풀 가동했다 그러면 지금 40일이 넘었으니까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의 HBM4를 두고 여러 그 루머가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재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SK는 10월 말 11월부터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커스터머 샘플 인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최종 어쩌 보면 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CS 콜은 이제 흔히 말하는 양산 공급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9월 달에 양산 체제 돌입을 했다 이러지만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양산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CS 콜의 중심은 SIP, 시스템 인 패키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만든 위에 있는 이런 HBM을
엔비디아의 GPU에다 갖다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실장한다 그러죠. 실장하는. 이렇게 패키징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HBM 단품이 아니라 루빈 GPU와 여러 개의 HBM4를 기판 위에 함께 올려서 실제 시스템 환경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테스트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지만 최종 콜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SK의 콜은 이제 머지않고 삼성은 2주 전에 이제 CS 샘플에 테스트에 들어갔으니까 아직은 멀었죠. 자, SK 이거는 이제 헤럴드 경제에 나와 있는 로드맵인데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년 3월, 올해 3월에 이제 업계 최초로 이제 샘플을 제공을 했죠. 9월에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SK는 또 3분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부터 납품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앞전에 그 방송을 했던 것처럼 CS 샘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 대략 한 2에서 2, 3만 장을 납품을 했는데 그게 유상 공급이에요. 납품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고객사 HBM4 12단 유상 샘플 공급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상 샘플을 했죠. 그리고 26년 하반기에 HBM4 16단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HBM4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 이거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6년, 28년에 HBM4E, 그 다음에 8단, 그 다음에 12단, 16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8단이라는 얘기가 자꾸 신문에 나오는데 저는 8단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SK는 벌써 HBM3E에서 16단을 해봤기 때문에 성능도 잘 나오고 수율도 잘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HBM4E에서는 12단이 아니라 16단으로 바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9년, 31년 사이에 HBM5, 5E가 출시 예정이다. 하여튼 로드맵은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이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에는 로드맵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CS 샘플 테스트에는 상당히 혹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건의 테스트이지만 고온이라든가 고전력 환경에서 1000시간 이상 버티는 내구성 테스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시간 따지면 40일인 거예요. 40일 풀로 했을 때 그냥 이렇게 1000시간을 맞추고 테스트가 마치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뭐 이렇게 개선이 되고 리비전 들어간다면 저 1000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일부 I/O 이제 속도가 미달이 되거나 탈락하는 샘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엔비디아 요구에 맞춰서 특정 회로 및 공정 조율 작업이 있었던 것도 사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SK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아닙니다. 그냥 특정한 부분의 리비전, 수정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현재는 보완된 칩이 그러니까 그 보완했던 엔비디아가 통보를 했던 보완된 칩을 다시 엔비디아로 투입할 될 준비가 진행 중이고 의미 있는 성과 판단은 26년 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안에 콜을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안에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 1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볼까요? 고객이 리비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해당 제품을 계속 공급받겠다는 전제 안에 세부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급이 불확실성이 있다면 굳이 리비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딱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 볼 일 없어 못 쓸 것 같아 그럼 요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HBM4에 대한 재설계 인증 지연 문제는 없다고 SK 하이닉스는 최근 해외 IR 기업 공개에서 그런 행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주 전에 삼성은 끝났습니다. PRA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일정이 좀 늦는 거죠. 그래서 PRA 통과라는 거는 출발선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HBM4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삼성, 마이크론 세 개 회사를 다 이제 멀티밴더로 가겠다는 뭐 이런 구상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전세대 HBM3 12단까지 SK 하이닉스하고 1년 이상의 격차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HBM4에서는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샘플 공급한 건 3개월이고, 뭐 이게 지금 CS 샘플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한 3, 4개월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퀄 관점에서 보면 해석은 훨씬 차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HBM4는 HBM3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HBM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내부 양산 승인 PRA 통과 시점은 이달 초 12월 초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기준으로 보면 CS콜의 출발선에 이제 막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내부적으로는 양산 승인이 났지만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CS 그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갔으면 적어도 100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엔비디아 콜의 특성을 감안하면 1000시간 테스트, 극한 테스트로 포함되고 수정 및 재시험이 반복이 되고 최종 판단까지는 최소 40일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됐다 안 됐다 뭐 사실상 공급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경쟁사보다 앞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시간적으로 너무 빠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 이것도 코엑스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삼성은 HBM3 12단하고 HBM4를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잠깐 띄워놓으면 옆에서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그 벽에다 그냥 딱 붙여버려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CS콜과 양산 계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CS콜이라는 거는 커스터머 샘플이란 얘기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겁니다. CS콜은 공급 확정, PRA 통과는 엔비디아의 승인 완료,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CS콜은 공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 검증 단계고 실제 이제 수만 장 단위의 웨이퍼 이제 PO가 발생하는 양산 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설레발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HBM4 관련 뉴스는 과열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뭐 그건 저도 유튜브를 알면 유튜버에 보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 루빈 일정도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루빈 일정이 코어의 속도 제한 장치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죠. 루빈이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H200도 지금 대량 생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돼서 TSMC가 이걸 처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HBM 콜 속도는 루빈 플랫폼 일정과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루빈 그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아마 SK 하이닉스가 샘플로 준 2, 3만 장의 HBM4를 가지고 초기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와 테스트에 들어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HBM4가 기술적으로 빠르게 안정화된다 할지라도 엔비디아의 GPU 플랫폼 일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기 콜 통과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거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콜은 언제나 빠르기보다는 확실함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엔비디아의 멀티밴드 전략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그동안 HBM3, HBM3E 8단 12단을 거의 독점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누가 쥐었냐? SK가 쥐었던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콜 테스트와 병행해서 HBM 공급 물량과 가격이라는 논의는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거의 끝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루빈 플러스 HBM4 체계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개 벤다를 모두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직 맞춤형 그 반도체 쪽에서 뭐 구글 TPU라든가 테슬라, 마이크론 뭐 이런 여러 군데 빅테크 기업에서 HBM4를 하여튼 뭐 무한정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삼성, 마이크론을 동시에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가격 압박이 아니라 또 기술 경쟁이 아니라 대량 공급
국면에서 리스크 분산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가깝다. 다만 콜 결과와 루빈 성능에 따라 공급 구도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구도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기술 선두입니다. 수정 과정, 리비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고지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4에서 격차를 크게 줄이며 다시 기회를 잡는 국면이고,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좀 안개 속입니다. 성능 개선 속도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지금은 승자를 말할 시간이 아니다. HBM4는 역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콜은 구조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1000시간 이상이 들어가고 40일 이상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벌어지는 논쟁은 기술 경쟁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만든 착시에 가깝다. 그리고 뭐 또 삼성이나 SK나 또 언론 플레이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아직 최종 판단 구간에 들어서기보는 어렵다. 뭐 가능성 몇 %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아직 100%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과열된 추측보다는 내년 초 이제 실제 콜 결과와 PO 그리고 이제 램프업 상황을 자변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다. 그래서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HBM4에 대한 그런 기사들은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이 두 개를 보신다 그러면 HBM4에 대한 아마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정리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